한때 양악이나 안면윤곽 수술 한창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하고 나서 예뻐졌네, 이상하다, 어색해졌네 이런 말들도 많았죠.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각형인 얼굴이 좀 자연스러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원장님, 요즘 연예인분들 중에 김태리, 한효주, 천우희님처럼 각진턱을 가진 분들이 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 보니까 뭐 이젠 사각턱이 유행이다 라는 말도 있던데 대체 왜 다시 사각턱이 유행이 된 걸까요? 원래 예전에는 각진 얼굴이 좀 대세였잖아요. 물론 옛날에 각진 얼굴이 더 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윤복 화백이 그리신 이제 미인도가 있죠. 둥글고 살집이 있는 얼굴들을 예전에는 선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턱선은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이목구비는 좀 작고 오밀조밀한 그런 느낌. 근데 그림이라 뭔가 좀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조선 말기에 유명한 기생들 사진이 있어요. 약간 느낌을 보시면 어때요? 미인도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둥글둥글하고 턱선도 좀 선명하고. 불과 100년 전인데 이 사진을 그때 당시 유명 연예인 사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연예인들 보면 거기에 비하면 좀 과하게 갸름하고 좀 길어 보이고 턱끝이 뾰족한 느낌이죠. 근데 왜 그동안 그렇게 과도한 V라인, 갸름한 얼굴을 선호하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방송에서 받아서 두 가지로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서구화의 영향인 것 같아요. 코카시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키가 크고 다리가 좀 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동양인들에 비해서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또 작아 보이고, 근데 우리는 키나 그런 비율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작은 얼굴을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골격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려면 입술하고 귀를 연결하는 가상의 라인이 작아져야 얼굴이 갸름하고 작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턱을 정리하고 그렇게 자꾸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로는 직접 대면하는 경우보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왜 사진에 더 뚱뚱하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두 개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의 렌즈로 봐서 줌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봤을 때보다 더 둥글고 살쪄 보이는 얼굴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작고 갸름하고 날렵하게 되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사각턱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은 너무 이제 획일적이고 트렌드만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본인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연스러움을 더 추구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은 라인 만드는 의사시잖아요. 고객분들 중에 갸름해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사실 주로 하는 일이죠. 엔팅 주사나 달걀 수술, 달걀 거상처럼 얼굴살을 줄이고 갸름하게 만드는 방법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 옆에 턱선을 깎고 뼈를 줄여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계란형 얼굴, V라인 얼굴을 무조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적합한 자연스러운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해요. 한때 양악이나 안면윤곽 수술 한창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하고 나서 TV에 나와가지고 예뻐졌네, 이상하다, 어색해졌네 이런 말들도 많았죠. PD님 보시기는 어땠어요?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하고 합주기 같은 느낌? 그쵸.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각형이나 오각형 얼굴이 좀 자연스러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사각형, 오각형 얼굴 대명사인 박경림 또는 김태리님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이제 좀 고급스러운 귀족 턱을 가진 연예인이다 이렇게 좀 불리고 있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 쇼츠 보다가 박경림님 나오는 영상 댓글 보니까 박경림 사각턱이 이렇게 고급져 보이는 날이 오다니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쵸. PD님 혹시 드라마 도깨비 보셨어요? 도깨비 당연히 봤죠. 거기 이제 도깨비 나오는 김고은님 말고 삼신할매로 나왔던 이엘님 얘기예요. 이엘님도 사각턱이 좀 고민이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 턱이 당신만의 매력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뭔가 원장님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의사가 계셔서 너무 다행이죠. 그분 아니었으면 이엘님의 그 매력적인 얼굴을 우린 지금 못 보는 거잖아요. 하관 골격이 넓다는 건 얼굴에 살을 받쳐주는 그런 힘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관상학적으로도 각진 턱을 지닌 분들은 주관이 뚜렷하고 강인하면서 재물운이 많다 얘기를 해요. 원장님 관상도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관상을 좀 공부했죠. 그 영상 중에 부자 되는 관상이라는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 좀 봐주세요. 엄청 재밌는데? 그리고 또 예쁜 사각턱 가지신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희 라인 만든 이사 채널을 구독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강하지 않은 사각턱은 나의 매력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각턱이 되게 매력 있는데 주변에서는 너무 V라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V라인에 너무 집착하는데 사실 외국 사람들 보면 각진 턱을 더 매력적이고 우아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처럼 각진 턱을 가진 배우들이 각도에 따라 찍을 때 보여지는 느낌이 되게 다채롭거든요. 어떨 땐 되게 청순했다가 어떨 땐 엄청난 의지가 보였다가 퀭해 보이기도 했다가 캐릭터의 상황이나 극의 흐름을 배우의 얼굴에서도 그려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쁜 사람들은 좀 볼수록 질린다? 라는 말도 있는데 김태리님은 볼 때마다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굴 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턱을 요즘 귀족턱이라는 말 많이 쓰던데 귀족턱이 정확히 뭔가요? 귀족턱은 그냥 사각턱과는 조금 달라요. 고개를 좀 숙였을 때 갸름한 달걀형, 둥근형처럼 보이기도 해요. 갸름하고 단아한 얼굴 라인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귀 밑에 각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턱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김태리님 보면은 옆에서 봐봐요. L자형 턱이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정면에서는 그냥 자꾸 갸름하게 보이기도 해요. 동글동글 귀여운데 L자 턱선으로 우아하면서 좀 고급진 느낌도 좀 들죠.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애프터스쿨의 나나님. 얼마 전에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 봤는데 와, 연기도 너무 잘해요. 이분도 사각턱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 또 달라요. 매끈한 턱선보다는 귀족턱으로 훨씬 더 개성있고 아름다운 얼굴형이죠. 그래서 조금 섹시한 느낌, 그런 게 좀 부각되기도 해요. 또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정유미님. 이분도 하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진들이 보면은 굉장히 사각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정말 잘 어울려져서 턱선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부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옆에서 보면 확실히 다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실히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김유정님. 이분도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각진 턱선이 보여요. 반면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동글동글하고 그냥 귀엽고 선해 보이는 이미지죠. 갸름한 V라인보다는 각이 있는 얼굴형을 외국에서도 더욱 선호하는 만큼 확실히 매력 있는 얼굴형이에요.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쁘고 자연스러운 사각턱 연예인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확실히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각턱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고급스럽고 예쁜 귀족턱이 될 수 있을까요? 턱뼈가 튀어나오고 각졌다고 귀족턱은 당연히 아니에요. 사각턱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반전이 있어야 돼요. 정면에서 얼굴이 사각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정면에서는 사각으로 보이진 않고 살짝 얼굴 들었을 때 턱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옆선에서 선명하게 보여야지 매력적인 턱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반전 사각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정면에서 갸름해 보이려면 결국 턱뼈를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그렇게 쉽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면에서 얼굴이 커 보이고 각져 보이게 만드는 원인의 90% 이상은 뼈가 아니에요. 지방, 근육, 피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쉽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뼈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라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내 얼굴이 먼저 커 보이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죠. 먼저 지방일 때는 지방을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을 렌팅 주사 또는 더 많이 제거해야 되거나 지방량이 많으면 올인원 달걀 리프팅, 달걀 수술도 좋은 방법이죠. 근육을 줄이는 거는 사각턱, 보톡스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불룩한 분들이 많아요.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목까지 불룩하죠. 그런 경우는 침샘이 커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샘 조직과 함께 침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방이 제거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톡스나 지방을 제거하기엔 주사나 수술 같은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늘어져서도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리프팅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뼈를 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고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데 방금 뭐 뼈를 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우리 얼굴이 커 보이고 사각으로 보이는 원인들 중에 다른 원인, 지방, 근육, 피부, 침샘 이런 원인들인 경우에는 뼈를 쳐도 선이 더 갸름해 보이거나 날렵해 보이지가 않아요. 효과가 전혀 없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뼈를 치게 되면 살이 더 처지고 사각턱 얼굴이 더 심해져요. 늘어지니까. 그리고 아주 이제 흔하게 보게 되는데 귀부터 여기 턱선을 길게 긴 곡선 절제라고 해요. 과감하게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과 얼굴의 경계가 사라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어요. 이 턱선이 원래 있었어야 될 곳을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주사로 살짝 채워서 음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다시 얼굴 커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턱선을 부각시키는 건 아니고 목과 얼굴의 경계선만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얼굴을 줄인다면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고, 또 너무 V라인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라인을 추천해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계란형 얼굴이면 자기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얼굴형은 따로 있어요. 키, 체형, 이목구비, 눈의 분포, 눈 사이 간격, 코의 비율, 입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고 자연스러운 얼굴형이 있거든요. 그런 개성 그리고 장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는 게 제 목표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턱은 충분한 매력과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과도한 느낌의 사각턱은 얼굴이 자꾸 커 보이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소중하니까.